자,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문 대학교 MBA 과정이 있습니다. MBA 과정이 있는데 와튼 스쿨의 학생들하고 챗GPT-4하고 어떤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이제 그 경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신제품 아이디어를 냈고 챗GPT도 신제품 아이디어를 이제 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신제품 아이디어를 낼 때 일단은 가격 자체가 $50 이내여야 한다라는 이제 제한이 있는 거죠. 뭐 제품도 되고 서비스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200개의 아이디어를 냈고, 챗 GPT도 이제 200개의 사업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뭐, 200개라고 해도 1시간 만에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200개, 학생들의 200개 아이디어, 뭐, 챗 GPT의 200개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챗GPT가 제안한 이 제품 아이디어가 구매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챗GPT의 아이디어로 만든 제품의 구매 확률이 학생들이 제안한 제품의 구매 확률보다 높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위 10% 안에 들어갔던 40개 아이디어 중에 사업 아이디어 중에 35개가 챗GPT가 제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제시한 제품 아이디어가 뭐 훨씬 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인공지능이 뭐 창의적이지 않다, 혁신하기에는 뭐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점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실증을 통해 가지고 조금 그런 생각이 조금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뭐라고요? 결국은 뭐라고요? 이제는 기계와 협력을 해야겠구나. 네, 협력을 해야겠구나. 그죠?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 최종 결정자는 인간이다.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AI의 제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활용을 잘 하고요. 결국 이것을 한 다음에, 검토하고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내년에 전 국민의 AI 일상화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이 전 국민의 일상화라는 전략 실행 계획에 한 9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거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공부를 하면서부터 시작했지만 인공지능의 활용이 이제 AI의 활용이 이슈다. 누구나 AI를 이해하고 활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결국 이렇게 지금 국가 정책도 이렇게 갈 수밖에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제가 가져왔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어떤 실행 계획의 어떤 비전이고요. 그래서 이 추진 전략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영역. 그래서 진짜 일상, 우리의 삶 가운데 복지나 건강, 교육, 문화 이런 네 가지 섹터에서 주로 이 네 가지 섹터에서 AI를 잘 활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이거 하나하나는 다시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도 AI를 잘 활용하겠다. 그래서 산업 일터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이제 좀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뭐 법률가, 뭐 세무, 그죠? 이런 전문 분야에서도 AI를 먼저 사용하고 농촌과 어촌에서도 어업에서도 AI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도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제조, 다양한 기업체들도 AI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일상, 기업, 그죠? 산업 현장,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AI를 가장 잘 활용해 보겠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 있죠. 지금 많이 좋아졌죠. 우리가 뭐 뭔가 발급을 받을 때, 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때 이제는 뭐 동사무소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다 떼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도 이제 대화형으로, 그죠? 내가 검색해서 찾아갈 필요 없이 대화형으로 내가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신청을 해야지,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서비스인데 신청을 해야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알려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다음에 안전에 있어서의 AI를 사용하겠다. 그죠? 안전. 그다음에 행정 업무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실행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상에서 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 일상을 대상으로 어떤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은 독거노인, 보호아동, 장애인들 대상으로 AI를 좀 활용해가지고 어떤 위기 가구 찾아내고 그 다음에 초기 상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죠? 예, AI가 뭐 공공요금 체납이라든가 위기 정보를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고 나는 집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한계 가구를 사전에 찾아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복지에서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에서는 뭐 중증 질환, 소아 희귀 질환, 그다음 자폐증 진단 관리에 AI를 좀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병원 대상으로 뭐 진료보조 AI를 좀 적용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확산 예측 AI를 또 뭐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 및 교육에서는 AI 기반의 아이돌본 플랫폼 그리고 급식 관리 시스템을 뭐 구축했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육 학교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이제 도입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AI 큐레이터 로봇,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아이돌, 그다음에 디에이징 컨텐츠, 뭐 뮤지션 복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휴먼, AI 휴먼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일상에서의 어떤 전략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뭐 우리나라의 영웅들을 AI 휴먼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념관에 뭐 보급하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 일상의 어떤 일상 가운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할 분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분야에서는 어디에 주로 적용할 건가 하면은 지금 현재 첫 번째로 법률하고 의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조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들 대상으로는 그 온실이라든가 축사를 AI로 그죠? 관리를 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병해충 진단 및 처방에 대해서도 AI를 이용해서 미리 제공을 한다거나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대화형으로 또는 사진을 올리면 알려주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업에서는 양식에 있어서도 AI로 양식을 좀 하는 걸 관리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대상으로도 그죠? 서빙 로봇, 안면인식 출입 장치 뭐 이런 것들 기기를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용실, 피트니스 등 서비스업 매장에서도 뭐 두피 진단, 뭐 체형 분석 등에 있어서의 AI 제품을 어,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쪽에 업체들이, 기업들이 혜택을 좀 받겠네요. 그죠? 두피 진단, 체형 분석, 뭐 이런 누군가가 만든 서비스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은 내년에 매출이 늘 것 같네요. 예.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품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설비 진단, 불량 검출 등의 AI 솔루션을 이제 지원하겠다. 예, 이런 기업들 많거든요. 불량 검출 같은 경우도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봇, 물류, 제약, 스마트홈 등의 기존 산업 혁신을 위해서 이제 AI를 개발하고 실증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죠? 일상생활에서도 AI를 이용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그죠? 사전에 한계 가구를 찾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이제 재난사고에 대한 실시간 감시 대응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CCTV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사람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사고가 난 이제 사후에 이제 확인을 위한 어떤 그런 용도로 우리가 CCTV를 이제 사용하는데 사람이 확인이 안 되면 이제 결국 사람이 확인을 못하면 신고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영상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영상을 파악을 해가지고 비정상 행위가 나타나서 비정상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AI 소프트웨어가 사람들한테 통지를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예. 그래서 최대한 산불 같은 경우도 산불이 나자마자 바로 이제 그, 모니터링이 돼가지고 초기에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재난 사고에 대해서 실시간 감시 대응을 가능하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CCTV 관제를 AI 기반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발표고요. 관제. 이거 CCTV 업체들이 지금 그죠?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 같네요. 그죠? 그다음에 시설 관리에 있어서도 AI를 적용하겠다. AI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증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19 신고 대응을 위해서 AI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람이 하던 것들을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받고 이것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입 식품의 위협성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AI 솔루션을 이제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의 수질 관리, 또 AI를 좀 활용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수, 폭염, 강풍, 뭐 예보를 지원해준 AI를 활용해 보겠다. 그 다음에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양하게 그죠? 미스매칭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찾는 사람과 뽑는 사람. 미스매칭의 문제를 AI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 보겠다. 항상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고용을 하려는 사람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이 미스매치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AI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행정 업무도 이제 내부 행정 업무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자료로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지금 뭐 재직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취업을 할 분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AI 활용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변화될 것인가를 이제 아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반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AI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어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죠?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뭐, 그죠?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AI 문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중고 학생의 AI 기초 역량을 지금 엄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대학생들,
대상으로도 지금 대학생들, 그다음에 기업 재직자, 구직자 AI 활용 교육을 지금 대폭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학에 와서 AI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하는 것도 이런 준비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고령층입니다. 고령층. 고령층 대상으로 이제 이런 AI 앱 사용법, 그다음에 체험존을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층제 대상으로도 이제 AI 기반 콘텐츠 창작, 오피스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을 이제 또 실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에 있어서 사실은 AI를 잘 몰라요,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제 그 멘토라든가, 그죠? 강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 연령대가 제일 괜찮은 것 같다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도 뭐 디지털 강사 양성 전공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에 대한 디지털 교육, AI 활용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고요. 그 활용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의 그 실시하는 일자리, 그런 강사의 일자리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그런 일자리들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죠? 예, 강의하면서, 교육하면서, 자기의, 그죠? 일을 한다는 것, 그다음 정년 이후에, 그죠? 일을 한다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기의 전문성 플러스 디지털 교육 능력이 있다면 앞으로 할 일은 상당히 많아질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런 일상에 AI가 많이 적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안전의 문제입니다. 윤리와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AI 서비스에 대한 검증, 인증 체계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고, 근데 검증, 인증, 뭐, 인증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이런 것들이 어떤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정통부 AI 사업 대상으로는 검인증 실시를 의무화하겠다. 왜냐하면 AI라는 것이 이렇게 자동화하고 예측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그죠?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검증, 인증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교험 체계도 정립하고, 그죠? 네, 그래서 표준화도 하겠다. 이런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끊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